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단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단계는 어떤 실무적 활동 결정이에요. 실무적 활동 결정에는 뭐 최고 경영층 지원 확보한다. 그다음에 자문부서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3단계를 실무적 활동의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경력개발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로 최고 경영층의 지원 확보인데, 경력개발 제도가 성공을 하려면요, 최고 경영층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아무리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결정권자인 최고 경영층의 지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떤 실무적 활동 결정에서는 답보 상태가 되게 되고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그 실체적인 결정 내용이 영두사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경영층 지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력개발 제도가 성공을 하려면 우선 최고 경영층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문부서와 함께 구체적 활동의 계획 및 운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사부서나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구체적인 경력개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부서와 함께 구체적인 활동의 계획 및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범제도 실시 및 예산 또는 인원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제도를 일단 운영을 해보고 이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4단계는 결과평가, 긍정적 변화 결과의 지속적 유지다. 이 말 무슨 얘기냐면요, 제4단계는 이제 결과평가인데 긍정적 변화 결과의 지속적 유지다. 좋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평가가 되고, 그래서 긍정적 변화 결과에 대한 지속적 유지다.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단계는 이제 경력개발 제도의 성과를 평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경력개발 시스템으로 본다면 구축된 경력개발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의 공식화 및 공표, 즉 성공적인 제도를 공식화해서 조직 내에 널리 알리고, 그런 모든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성원인데도 그것을 꺼리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서로 표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한 그 경력 개발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및 재설계,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설계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네 단계를 통해 조직은 체계적인 경력개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사용한 경력개발제도 설계 단계는 이와 같이 필요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교재에 나와 있으므로 그 아웃라인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 관점의 경력개발제도, 요거는 이제 그 기업 내 경력개발제도 설계 단계고요.
개인적 관점의 경력개발제도, 즉 여러분의 보는 관점에서의 경력개발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관점의 경력개발제도, 요거는 이제 자기평가 및 경력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적 관점에서의 경력개발 제도는요, 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자기평가 및 경력계획과 그 다음에 경력인식, 화면에 나와 있는 경력인식 및 조직인식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평가 및 경력계획, 우리 교재 여기에는 이제 뭐 경력개발 및 관리의 첫 번째 작업은 정확하고 진실된 자기평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평가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능력, 또는 성과, 강점, 약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자신의 경력에서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기평가는 경력개발의 첫 단계로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자기평가는 개인의 자신의 현재 능력과 성과, 강점, 약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 세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의 경력이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평가는요, 경력개발의 첫 단계로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평가 및 경력계획이라고 그러죠. 경력계획은 자기평가를 바탕으로 미래의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필요한 기술 습득이라든지 교육, 경험 등이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경력 계획을 통해서 장기적인 커리어 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력 계획은 다시 또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목표, 경력 계획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이제 수립하는 과정이 됩니다. 경력 계획은요. 여기에 필요한 기술 습득이라든지 교육, 경험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은 경력 계획을 통해서 장기적인 커리어 비전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경력 인식 및 뭐예요? 조직 인식. 요것도 이제 뭐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첨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경력 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경력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내 경력이 어떻게 발전하고 나가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의미하는데, 이는 자신의 직무와 역할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직급에 대한 그 자리,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자신의 직무와 역할이 조직 내에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경력 인식을 통해서 현재의 직무가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경력 인식은 나 개인에 대한 발전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경력이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 조직력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현재의 직무가 나의 직무, 내 개인의 직무가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구조, 문화, 목표 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 인식은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져 있는 조직의 구조, 문화, 목표 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직 내에서 우리가 지금 조직 관리를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조직 내에서 어떤 기회가 제공되고 있고, 또는 조직이 개인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인식은 어떤 내 개인적인 색깔보다는 같이 뭉쳐있는 혼합된 색을 의미한다. 즉 내가 구조라든지 문화라든지 목표 등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 개인은 우리 이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떤 색깔을 내고 있는지, 또 조직과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색깔인지를 내가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력 인식과 조직 인식, 이 두 가지 요소는 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회사나 또는 조직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 인식과 조직 인식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것이다. 또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 관점의 경력 개발 지도인데요. 이거 지우고 하겠습니다. 개인적 관점의 경력 개발 제도 중에서 경력 인식 및 조직 인식을 이제 요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개인적 관점의 경력 개발 제도에서 경력 인식 및 조직 인식, 이것은 무엇이냐? 조직 인식이라는 것은 개인이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경력 발전 기회를 포착해서 자신의 경력 발전에 10분 활용하려는 태도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제가 좀 첨언을 해드릴게요. 경력 인식과 조직 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그 경력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경력 인식과 조직 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경력과 조직 내 그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경력 개발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린다면, 경력 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경력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직무 또는 성과, 그리고 미래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이고요. 경력 인식을 통해 개인은 현재 직무가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하는지 판단하고, 또는 필요할 땐 경로를 설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가 있다. 경력 인식, 개인적 관점의 어떤 경력 개발 제도로 본다면 이렇게 경력 인식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죠. 그래서 현재까지 쌓은 경험과 능력을 평가해서 앞으로 어떤 기술을 더 개발해야 할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미래 경력 목표를 설정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조직 인식인데요. 조직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어떤 구조, 문화, 목표 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 내에서 어떤 기회가 제공되고 있고 또 조직이 개인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개인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구조와 문화 이해를 보면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사결정 과정은 또 어떤지 등을 파악해서 자신의 어떤 경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내 기회 인식, 다시 말하면 승진 기회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조직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 안에서는 서술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교재 안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조직적 관점의 경력개발제도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럼 지금까지는 뭐 이런 개인적 관점의 경력개발제도 등을 통해서 경력인식과 조직인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직적 관점의 경력개발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 관점의 경력개발제도의 활용, 이 활용이 중요하죠, 그죠? 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경력정보제도라고 하는 것도 통하고요. 자, 그러면 경력정보제도 요 안에 있는 경력정보제도는 어떤 조직이 구성원들의 경력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직은 직원들의 경로를 파악을 하고 적합한 교육이나 승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자신의 경력 발전을 위한 정보를 얻고 조직 내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경력 정보 제도는 몇 가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능은 경력 정보 제도의 기능은 첫 번째로 경력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학력이나 경험,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 개발 지원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맞춤형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승진 및 배치 계획은 조직은 경력 정보를 활용해서 적합한 인재를 적시적소에 배치하거나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유익하고 또 경력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적에 대한 이 활용에 대해서는 경력정보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조직적 관점의 경력개발제도의 활용에 대해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경력정보제도로 어떤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로는 인력 수급 계획입니다. 인력 수급 계획의 조직적 관점의 경력 개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로는 이제 인력 수급 계획. 요 활용으로서는 인력 수급 계획이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종업원에 대한 어떤 지술 재고표, 뭐 스케일 인벤토리스를 가지고 있는데, 기술 재고표에는 현재 기업 내 종업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이 축적되어서 조직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필요한 기술을 가진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인력 수급 계획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한 시기에 확보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인력 수급 계획은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로 인력 수요 예측입니다. 조직이 현재와 미래에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와 유형을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력 공급 예측인데 내부 그러니까 회사 안쪽에 있는 승진 이동, 내부와 외부는 이제 채용돼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계획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급 불균형 조정인데 인력의 과잉 또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용, 교육, 재배치 등의 전략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조직은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가 있고요.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 관점의 경력개발제도 활용을 보면 이제 인력 수급 계획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경력 상담 제도 및 경력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이것도 활용이죠. 이 활용의 경력 상담 제도 및 경력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상담 제도와 경력 워크숍은 조직 내에서 직원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걸 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경력 상담 제도와 그 다음에 경력 워크숍인데 첫 번째로 경력 상담 제도는 직원들이 자신의 경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직 내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인사 담당자나 경력 코치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경력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직원들은 경력 개발에 필요한 방향을 잡고 또 필요한 교육이나 경험을 계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경력 워크숍인데요. 이 경력 워크숍은 직원들이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워크숍에서는 자기평가나 또는 목표 설정, 경력 개발 전략 수립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직원들이 구체적인 경력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동료들과의 그 네트워킹, 서로 그 유지하고 관계 마케팅,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를 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력 상담 제도 및 경력 워크숍, 이 두 제도는 조직이 직원들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멘토 제도와 그러니까 멘티 제도, 조직적 관점의 경력 개발 제도를 활용하는 멘토와 멘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